네. 지금 이제 내담자의 상담사가 내담자 심리검사 결과를 가지고 내담자를 이해하면서 리딩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뭐 우울증이다, 뭐 조울증이다, 이게 우리는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 프로파일이 있어. 내담자 그것을 프로파일과 상담사가 면담한 것이 달라요. 그러면 이런 것 자체가 내담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그 정보를 주는 거죠. 내담자를 이해하는. 그걸 상담사는 왜 이렇게 다른지를 이 보고서에 적는 거예요. 그게 상담자가 검사를 내담자에 대한 이해로 적는 거죠. 자, 그런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째, 객관적 검사로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MMPI에서 볼 때 객관적 검사에서 자아 개념, 상담할 때는 우리의 왜 자아 개념을 먼저 보냐면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내담자가 이렇다 하면 우리가 참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이제 소항목으로 분류를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자아 개념을 첫 번째 하는 이유는 뿔밭들이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의 목적은 내 자아가 현재는 이러는데 어떻게 이동되었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개념을 보는 게 좀 도움이 되죠. 그럼 자아 개념을 보는 것은 첫 번째 MMPI에서 LSE를 봐요. 내가 나 스스로를 주관적으로 어떻게 느끼는가. 그러면 LSE 점수가 Low Self Esteem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낮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중반이란 말은 나 스스로를 그냥 약간 괜찮게 좀 보는 정도네. 이제 약 중간 정도 점수잖아. 50대 중반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괜찮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빨리 또 볼 수 있는 것이, TCI를 했다면 TCI에서 나에 대해서 관련된 것은 그 자율성 SD죠. 그럼 SD라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100분위를 기준으로 10점 이하예요. 그러면은 자율성이 너무 낮다라는 거죠. 자율성이 낮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다르잖아. 벌써 나는 괜찮게 생각해 하고 MMPI에서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TCI에서는 나는 너무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아니야.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어떻게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일치도 안 되고 목적의식도 없고 또 뭔가요, 책임감, 이런 부분이 다 낮은 것이 SD의 점수 10점 이하죠. 그러니까 이 MMPI 객관적 검사끼리 나 스스로를 보는 것도 다르게 나왔어요. 그럼 내담자가 나에 대한 것들이 서로 다르다는 건 뭐야? 어떤 면에서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관계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내담자가 그렇게 나 스스로 잘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걸 이제 기술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리고 이제 투사 검사를 했다면 SCT하고 HTP를 보는 거죠. 그럼 SCT는 내담자에 대한 자기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SCT를 안 했다면 HTP에서 나에 대한 자기 표상에 해당되는 게 나무 그림이잖아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은 주로 대상 표상에 설명을 좀 더 많이 묻어 있고 나는 나무예요. 자아상.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무를 보니까 이 나무가 어때요? 나무에 대한 부분을 그림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고정해 놓고 그림만 고정해 놓으시고 그냥 메모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은 나무 그림이 지금 100년, 200년이야. 150이. 이 말은 뭐야? 자기의 나이보다 3배 정도의 큰 나무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나로 그린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너무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약할 때 웅대하고 거대한 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약할 때 거대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생각하는 거. 그게 아까 우리가 MMPI하고 TCI에서 보였는데 HTP에서도 그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내담자는 튼튼하고 아주 오래된 나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내담자께서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거대하고 튼튼하고 오래된 나무로 있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내가 나를 느끼는 거는 유능하지 않고 또 나 스스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책임감이나 목적의식 이런 것들이 참 없어서 이런 어떤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아 개념이 많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갭이 많이 나는 그런 상태로 보여진다. 이렇게 자아 개념을 기술하시는 거죠. 이유는 방금 제가 말했던 LSE 50대 중반, 뭐 이제 수치는 적고, 그 다음에 그 TCI, SD 뭐 10점 이하 해당되는 점수 적고, HTP에서 뭔가요 이게 나무 T에서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적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놓으면 자아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ES라고 아까 이제 말했던 ES는 자아 개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디에 들어가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이 ES를 상담자가 보느냐 볼 때 내담자가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거대하게 보지만 실제로 현실로는 너무 내가 약한 이런 괴리가 있는 걸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괜찮아 이러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유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S가 MMPI에서 30대 후반 점수예요. 이제 중후반. 그러면 ES하고 K를 봤을 때 이 두 개를 보는 거죠. 그러면 K라는 거는 내가 좀 주관적으로 나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주관적으로 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K는.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 없다고. 그것이 5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이 말이겠죠. 문제 없어요 이렇게 봐. 그런데 ES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 내담자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실질적인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 K하고.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는 괜찮다고 K를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대처하는 스트레스가 왔을 때는 취약해서 그냥 무너지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내담자께서 이거는 대처 방식이 좀 들어가는 게 좀 낫겠죠. 나는 나 스스로를 뭐 자아 개념에 넣어도 괜찮아. 나 스스로는 문제 없다고 여기지만 K 50대 후반. 실제로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것들은 30대 중반대로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괜찮다고 느껴진 것과 스트레스가 왔을 때 대처하는 것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떤 그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은 굉장히 힘들어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대처 방식이겠다. 그렇게 기술을 하면 돼요. 그리고 대처 방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MMPI에서 또 뭐가 있나? 이 내담자가 MACR, AAS, APS가 이제 이 내담자가 이런 스트레스가 있을 때 알코올이라든가 뭔가로 이렇게 대처를 하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뭐 실제로 알코올에 해당되는 건 없잖아. 30대 점수니까. APS가 57 정도, 50대 후반은 약간의 이제 뭐 중독 가능성인데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검자께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본인이 그렇게 크게 술로서 해결하진 않아요. 그럼 뭘로 이 사람은 하는 거야? 이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 내담자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지금 이제 이 검사에서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무너지는 건데, 투사검사에서 봐봐요. 투사검사에서 전반적으로 사랑 그림에서 내담자께서 얼굴은 너무 큰데 거기에 비해서 손과 발이 너무 작잖아. 애기잖아. 얼굴하고 머리는 막 큰 거대한 건데. 그러니까 이 비율을 봤을 때 뭔가 이제 생각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손하고 발은 주먹질의 애기 손이에요. 주먹도 아니라 너무 작잖아. 그러니까 손이나 발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뭐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하고 잡고 넘어져도 뭔가를 하는 이런 실질적인 대처가 손과 발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요? 내담자께서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부분들을. 약하다. 그렇게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봤을 때. 그 다음에 내담자의 이제 정서를 보는 거, 정서. 정서는 어떻나? 내담자 정서 및 사고. 정서라는 것은 주로 MMPI에서 정서에 해당되는 내재적인 거잖아요. 2번하고 7번을 보는 거 쉽게 보는 게 우울과 불안이 있느냐 이게 정서는. 우울과 불안이 있느냐 아니면 뭐 그 1, 2, 3 신경증적인 부분들이 있느냐 그럼 짜증이 많은 거죠. 히스테리카라고. 그 다음에 6, 7, 8
정신증적 척도가 높으면은 굉장히 이제 혼란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2번이 단독 상승돼 있으니까 내담자의 정서는 우울하겠다. 9번 점수가 40대니까 무기력하겠다. 기운도 떨어지고. 그렇게 보고 RC2 60대 점수로 나오니까 아, 이 내담자가 상당히 우울하네. 근데 내용 척도에서 DP가 40대 점수니까 자살 사고는 없어요. F가 40대니까 이 우울이 최근에 생기는 상황적인 것으로 생긴 게 아니라 오랫동안 우울이 지속된 지속성 약간 우울에 해당되겠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 검사를 가지고 부분들.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검사에서 투사 검사에서 봤을 때 피랍이 좀 약했나? 전체적으로 피랍이 좀 만약에 약했다면은 피랍이 되게 이제 약해 보였다. 그러면 우리가 MMPI에서 보여줬던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그 에너지가 떨어진 부분들이 그 전체 피랍에서 약한 것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내담자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게 아니라 검사에서 그 내담자에 우리가 세운 가설을 여러 개 나타나면 상담자가 본 가설을 채택하기가 훨씬 더 증거를 확보하면은 아, 이 증거를 채택해도 되겠다라고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세운 그 가설을 내담자한테 해석해 줄 때 확인해 보면서 내담자가 동의하면 그 가설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담 초반기에 해야 되는 상담사의 어떤 부분이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적을 수 있겠고, 또 내담자께서 사람 그림에서 눈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진하게 그려서 눈동자, 이 눈동자가 있나 없나? 제가 보기에는 눈동자 이런 부분들이 없고, 그래서 긴장된 긴장들이 좀 보여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인관계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MMPI에서는 0번을 보잖아요. 0번하고 6번. 0번이 50대 후반, SOD 점수가 60대. 그러니까 내담자께서 뭐 그렇게 이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2번이 높으면서 0번이 동시 상승되면 우울하면서 관계를 회피할 부분인데 이 내담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좀 주관적 불편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지만 실제로 WRK나 MDS나 FM이나 MT나 모두 다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담자께서 관계에 대한 대인관계에 대한 것들이 MMPI 상에서는 크게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어 보이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왔던 내담자면 가족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자녀가 이혼 소송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뭐 접근금지가 돼 있으면 어려울 만한데 그 가족관계라든가 MDS 이런 것들을 점수를 높게 체크하지 않은 것은 이게 너무 오래되어서 이걸 어려움으로 인식하지 않은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상담자가 바라보는 가설을 적는 거죠. 왜 이 내담자가 이렇게 점수가 높지 않을까? 대인관계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HTP에서 사람 관계에서 되게 이제 긴장을 할 수 있겠다. 눈의 것들. 그리고 실제로 대인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관계를 해야 될지 아주 모르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게 아까 대처 방식에서 ES가 낮은 것과 관련을 할 수 있겠죠. 부분들. 그리고 손을 딱 이렇게 붙여 있잖아. 붙여 있으면서 손을 딱 아주 작은 것들이 실질적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되게 이제 내담자가 모를 수 있겠다. 괜찮다고 본인이 객관적 검사에서는 보고하지만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TCI에서 내담자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이유가 사회적 민감성에서 점수가 낮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대의 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잘 몰라서 모를 수도 있고 관계를 그런 것도 모를 수 있고 그렇지만 연대감에서 점수가 그 굉장히 중간 정도의 점수를 갖고 있어서 사회적 민감성과 굉장히 대비되는 점수죠. 그래서 뭔가 관계적으로는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내담자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 종합 소견을 적으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범위에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고라든가 이런 걸 적고 그리고 이런 이제 종합
소견을 상담사가 이렇게 이제 나는 본다. 이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프레임이 아니고 라벨이 아니라 가설. 그리고 내담자한테 이제 이걸 확인받는 거죠. 이렇게 좀 검사에서는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혹시 동의가 되시냐? 안 된다 그러면 왜 그게 안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로 풀어보는 거죠. 당신이 이렇다가 아니라. 그래서 내담자에게 주도권을 줘서 내담자가 자기 삶에 자기의 이야기예요, 이게. 검사에서 보여준 이야기, 우리 면담에서 보여준 이야기를 내담자가 퍼즐을 맞춰야 돼요. 다만 우리는 퍼즐을 맞춰가도록 옆에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좀, 이런 게 있네요 하고 이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도권은 내담자가 스스로 가져가도록 하되, 하려면 상담사가 길을 알아야죠. 그래야 어느 길로 불을 비춰주고 불을 꺼야 될지를 상담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길을 들어가야 되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손바닥에다 메고 이마에 메고 모르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